여러분, 중국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변경?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하나의 거대한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뒤편에서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설계, 그 소름 돋는 진짜 모습을 제가 남김없이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10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여온 단 하나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익명성이죠. 이게 누구 돈인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자본의 자유. 그런데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모든 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격변의 한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이죠. 오늘 이야기 끝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그들이 왜 스스로 쌓아올린 철벽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선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마주하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말 자국민의 채굴장까지 싹 다 폐쇄시키면서 암호화폐를 막아섰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는 뒷문을 스스로 활짝 열었을까요? 이건 그냥 모순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자기 원칙을 뒤엎는 배신에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따라갈 지도입니다. 이 6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다 보면 중국의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국의 이 이상한 선택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중국의 모순적인 선택입니다. 딱 2달, 이 짧은 시간 동안 절대 금지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어떻게 선택적 허용, 그러니까 관리라는 정반대의 단어로 돌변했는지 그 아주 급격했던 성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속도 변화입니다. 보세요. 2025년 12월 중국의 8개 금융협회가 RWA랑 파이코인까지 탁 집어서 이거 불법 금융활동이야 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사실상 전면 봉쇄를 선언한 거죠. 그런데 딱 2달 뒤 2026년 2월에 이번엔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4.25 문건이라는 걸 발표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RWA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민간 협회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선 겁니다. 대체 이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화면이 당시 중국 지도부의 머릿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은 12월의 모습, 바로 공포입니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통제 불가능한 모든 걸 추기로 규정하고 문을 쾅 닫아버린 거죠. 근데 오른쪽, 2달 뒤의 모습은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RWA를 비트코인 같은 불법 자산이랑 분리하더니 국가가 승인한 인프라를 쓰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라. 이 2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합법적인 길을 터준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포를 단숨에 이겨버린 실리의 정체, 과연 뭘까요? 자, 여기서 RWA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 토큰화.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거래하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이건 딱 절반짜리 설명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할 RWA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기계의 미래의 노동소득에 대한 권리. 이건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걸 넘어서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노동력 그 자체를 지금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장입니다. 중국이 RWA를 금지할까 말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금융의 문을 걸어 잠그던 바로 그 시간. 세상은 당연히 멈춰있지 않았겠죠. 수면 아래에서는 서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2개의 거대한 흐름이 폭발적으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놀랍게도 바로 중국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밖으로는 금융의 문을 잠그는 동안 그들 안에서는 로봇 군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의 노동력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년 중국 최대의 쇼인 CCTV 갈라쇼는 이 유니트리 로봇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나 다름없었어요. 2025년에는 로봇 16대가 나와서 귀엽게 전통춤을 추는 수준이었는데 딱 1년 뒤인 2026년에는 수십 대의 로봇이 인간과 함께 공중제비를 돌고 쌍절곤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영화에서나 보던 취권까지 선보입니다. 이건 그냥 쇼가 아니에요. 수십, 수백 대의 개별 로봇을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정말 정교하게 오차 없이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군집 제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곧 대규모 로봇 군단을 실제 현장에 투입할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유니트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중국은 그냥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 일할 표준 요원, 뉴비테크, 가정에서 쓸 민첩한 보조원, 에이지봇, 재난 현장 같은 극한 환경에서 활약할 특수 요원, 디블로보틱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AGI 실험체, 리맥스 다이내믹스까지 각 영역에 딱 맞는 기계 시민으로 구성된 완벽한 포트폴리오, 어벤져스 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전략이죠. 이 로봇 군단이 전 세계 시장에 풀리는 순간 노동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중국 바깥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이라는 세계 3대 경제 블록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난 10년간 디지털 금융의 심장이었던 익명성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인 총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강대국의 움직임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전 지구적인 금융 운용체제, 그러니까 OS 자체를 교체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익명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새로운 금융 질서의 설계도입니다. 보세요. 미국은 DTCC를 통해서 모든 지갑에 실명을 등록시켜서 익명성을 없애고, 유럽은 미카라는 법으로 모든 자금 흐름에 꼬리표를 달아 추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그 사이오 문건을 통해서 투기성 자산은 싹 다 없애버리고 오직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RWA 자산만 홍콩이라는 단 하나의 창고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도록 설계한 거죠.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원이 확인된 허가된 길 위에서만 돈이 흐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의 철칙입니다. 익명의 숨은 자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제 음지에서 움직이던 모든 돈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봇 경제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두 개의 거대한 흐름, 로봇 군단의 진화와 글로벌 익명성 제거가 어떻게 하나의 지점에서 딱 만나서 중국의 그 이상한 항복을 이끌어냈는지 그 결정 중인 동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의 로봇 군단을 떠올려보죠. 수천만, 아니 수억 대의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공장과 가정에 쫙 깔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겠죠. 중국 정부의 돈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 이 로봇 군단을 움직일 피는 대체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아까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RWA의 진짜 정의가 다시 등장합니다. 로봇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미래의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수익 창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미래의 노동소득권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RWA가 되는 겁니다. 이 권리를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익명성이 제거된 새로운 글로벌 금융망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 수만 있다면 로봇 군단을 만들 천문학적인 자금을 단번에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중국이 RWA를 전면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국 로봇 산업의 생명선, 즉 자금줄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국 야심차게 키운 로봇 군단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4.25 문건의 진짜 정체. 중국은 자본 유출이 너무 두려워서 RWA를 막으려고 했다가 자국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산업, 바로 이 로봇 군단이 금융적으로 고립돼서 질식사할 위기에 처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4.25 문건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든 거죠. 이건 항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국의 로봇 산업을 글로벌 금융망으로 탈옥시키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5번째 장입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적인 결단 때문에 로봇 경제를 지배할 새로운 글로벌 구조, 삼각편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각 플레이어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하드웨어는 중국, 표준은 미국. 그렇다면 마지막 한 자리, 그 엄청난 돈이 흐를 인프라는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 그림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공생 관계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중국은 육체를 담당합니다. 압도적인 생산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전 세계에 로봇의 몸체를 공급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미국은 신경계를 담당해요. 이들은 오픈마인드라는 모듈 로봇이 공유하는 운영체제, 즉 OS와 로봇이 스스로 돈을 벌고 쓰게 만드는 X402 같은 금융 프로토콜로 로봇의 두뇌와 경제 표준을 장악합니다. 중국은 몸을 팔고 미국은 그 몸을 움직이는 영혼을 파는 완벽한 분업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픈마인드 생태계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건 로봇에게 OS라는 공유 두뇌,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적 아이디, 그리고 경제적 자율권까지 부여하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기계 시민 통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로봇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이 미국 주도의 생태계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중국의 육체와 미국의 신경계가 만났습니다. 로봇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돈, 그 가치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분배하고 순환시킬 혈관은 대체 누가, 어떤 인프라가 담당하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설계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거대한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로봇이 만들어낸 가치를 어떻게 다시 인간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왜 17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1750만.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에서 KYC, 즉 실명 인증을 완료한 진짜 인간의 숫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칙은 뭐라고 했죠? 바로 익명성 제거입니다. 이제 로봇이 번 돈이든 RWA 수익이든 그 어떤 가치도 익명의 지갑으로는 전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신원이 증명된 진짜 인간에게만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순간 KYC로 검증된 1750만 명의 이 네트워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프라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로봇 경제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누구도 대체하기 힘든 3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신원 방화벽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수백만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시스템의 가치를 훔쳐가는 10일 공격을 2750만 명의 KYC가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둘째, 분산된 두뇌 역할입니다. 전 세계 35만 개가 넘는 노드는 로봇들에게 특정 국가나 기업의 서버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지능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치 분배의 최종 종착지 역할입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RWA 수익을 법을 준수하면서 1750만 명의 검증된 인간들에게 최종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규모 유통망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표가 바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육체를 담당하는 중국의 로봇 군단, 신경계를 통제하는 미국의 오픈마인드 생태계,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가치를 분배하는 혈관 역할을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KYC 인프라. 이 세 플레이어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완벽한 공생관계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익명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의 증명된 신원, 그 자체가 곧 권력이자 자본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750만 명의 실명 인증을 마친 이 네트워크는 이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로봇이 노동하고 인간은 그 가치를 배당받는 시대. 그 거대한 설계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봇이 부를 창출하고 증명된 신원에게 그 가치를 분배하는 세상.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신원은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